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이런 걸 두고 부전자전이라고 할까요? 차범근과 차두리, 분데스리가가 뽑은 역대 한국인 베스트골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2005-2006 시즌에 아들 차두리가 터뜨린 장거리 슛이 영예 1위를 차지했고요. 아버지 차범근, 두 골이나 랭크가 돼 차범의 위력을 3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또 구자철 선수 가장 많은 골을 베스트골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요. 봐도 들리지 않는 구자철과 박주호 선수의 득점 장면,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면서 스포츠24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마르가 관람석에서 소속팀 바르셀로나와의 구강컵 4강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경기가 끝나기 직전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쏩니다. 부스케츠의 골입니다. 이 과정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퇴장을 당해 더욱 힘겨운 경기를 이어갑니다. 수적 열세의 레알 소시에다드는 행운까지 따라주지 않습니다. 후반 15분 레알 소시에다드 수비수가 걷어낸 공이 골키퍼 몸에 맞고 그대로 자책골로 이어집니다. 어이없는 자책골 덕분에 바르셀로나는 레알 소시에다드를 2대1로 누르고 구강컵 준결승 1차전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이 아틀레티코를 꺾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17분 페페의 행운의 골로 앞서 나갑니다. 페페의 오른발 슈팅이 상대팀 수비수 등에 맞고 골대에 꽂힌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별다른 반격도 못한 채 후반 12분 헤세에게 또 골을 뺏깁니다. 디마리아가 틈새로 패스한 공을 헤세가 논스톱 슈팅으로 추가골을 올린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거친 플레이에 후반 16분 코스타가 터집니다. 디마리아와의 볼다툼 상황에서 결국 경고를 받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27분 디마리아가 쐐기골까지 만들어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틀레티코의 두 번째 자책골입니다. 디마리아의 슈팅이 아틀레티코 수비수의 다리를 맞고 골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의 박주호와 구자철이 나란히 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전에서 박주호가 먼저 골을 쏘았습니다. 이로써 박주호는 독일 무대 데뷔골이자 팀의 선제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라운드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전반 막판 프라이부르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프리킥을 얻었지만 공은 아쉽게 골대를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딱 한 뼘 차이로 공은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교체 투입된 구자철은 후반 41분 수비수를 따돌리는가 싶더니 곧바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구자철은 마인츠 이적 이후 첫 득점에 성공한 것입니다. 박주호와 구자철의 골에 힘입어 마인츠는 프라이부르크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더 재미가 있죠. 3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먼저 축구 3세판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소치에 출장 간 허재원 기자를 대신해서 오랜만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남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 미국과의 평가전을 끝으로 해외 전지 훈련을 마쳤는데요. 코스타리카전에서만 승리를 했을 뿐 멕시코, 미국을 상대로는 완패를 당했습니다. 남장현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골 결정력, 수비 불안 등이 부각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발전의 한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브라질 미국 강화 훈련에서는 체력 위주 훈련을 자주 진행을 해왔습니다. 3월 그리스 평가전을 치르는데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월드컵 체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나친 비난보다는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저도 우리 축구대표팀 꼭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번 주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기대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밤입니다. 구자철과 박주호가 속한 마인츠가 볼프스부르크 원정에 나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볼프스부르크는 구자철의 친정팀이라는 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일부 팬들은 구자철 더비라 부르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마인츠의 코리안 콤비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지난 19라운드 프라이부르크전에서 둘이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인데요. 구자철은 마인츠 이적 후 첫 골과 함께 분데스리가가 꼽은 이번 주 베스트 골 5로 선정돼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박주호 역시 18라운드 어시스트에 이어서 19라운드 득점으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볼프스부르크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공교롭게도 양팀 모두 9승 3무 7패 승점 30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골 득실에서 볼프스부르크가 앞서 있어 리그 6위, 마인츠가 리그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록 볼프스부르크가 최근 3경기 1승 2패로 마인츠가 3연승에 비해 다소 뒤지긴 하는데 홈 어드밴티지라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볼프스부르크만의 장점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해봅니다. 네, 남장현 기자는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마인츠가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는 의견 많습니다. 먼저 허재원 기자가 구박 콤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마인츠를 응원해 주셨고요. 우충원 기자, 마인츠의 짠물 수비를 칭찬했습니다. 남장현 기자는 구자철 더비라는 짧고 굵은 평으로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네요. 네, 이제 오늘 밤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선 최고의 팀들이 충돌을 하는데요. 전통의 라이벌 리버풀과 아스널이 맞대결을 펼친다고요.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양 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승점 8점으로 벌어져 있는데요. 나란히 24경기씩 소화한 가운데 리버풀은 승점 47로 리그 4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승점 55로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시즌 초반 거센 기세가 다소 꺾인 듯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널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6승 2무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즌 리버풀의 홈 승률입니다. 10승 1무 1패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스널에게 안방에서 호락호락 승리를 내줄 수 없다는 각오입니다. 심적인 부담에서도 아스널보다 리버풀이 확실히 덜합니다. 쫓는 자의 입장이 쫓기는 자보다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널은 나란히 승점 53을 확보한 2위 맨체스터 시티, 3위 첼시에게 바짝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에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격차도 좁히고 안방에 좋은 승률도 지킬 수 있는 리버풀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네, 리그 1위입니다. 쫓기는 자 아스널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3세판으로 예측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3세판의 의견은 쫓는 자 리버풀이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남장현, 우충원 기자가 입을 맞췄는데요. 예상 포인트 조금씩 달랐습니다. 남장현 기자, 리버풀에겐 아스널이 보약이라고 했고요. 우충원 기자는 공격 앞으로를 외치며 리버풀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만이 유일하게 공 4개를 주면서 아스널을 승리를 예측해 주셨네요. 네, 이번엔 프리메라 리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인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비아레알을 만난다고 합니다.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현재 프리메라 리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22라운드씩을 소화한 가운데 승점 54로 리그 3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승점 40으로 5위에 랭크된 비아레알과의 일정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레알은 상위에 올라 있는데 2위 바르셀로나와 승점이 같습니다. 현재까지 단독 선두는 레알과 마드리드를 연고 라이벌을 형성한 아틀레티코인데요. 아틀레티코는 18승 3무 1패로 2, 3위권과 격차가 불과 승점 3에 불과합니다. 한 경기면 순위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동기부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4위권 이하 팀들과 간극이 상당히 벌어진 상황에서 아틀레티코와 레알, 바르셀로나 중 한 팀이 올 시즌을 재패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연히 레알은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데 비아레알은 충분히 레알이 승점 제물로 삼을 만합니다. 유일한 변수는 레알이 자랑하는 특급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결장인데요. 호날두는 지난 주말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퇴장을 당해 3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21경기 22골을 몰아친 호날두의 비중이 크긴 한데 득점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호날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레알 마드리드가 강한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의 경기 3세판 예측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깨알같이 갈라졌던 축구 3세판의 의견,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쳤습니다. 먼저 허재원 기자 무려 공 4개를 두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공백을 헤세가 메운다라고 했고요. 남상현 기자, 호날두 없어도 빤한 경기가 될 거라며 자신만만한 한 줄 평 주셨습니다. 우충원 기자는 마치 호날두에게 보내는 연서 같은 문구 주셨는데요. 호날두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낮에 열린 남자 프로농구 3경기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최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 김선영 선수 연간 검색어 지난주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KGC와 전자랜드의 경기장에서 공개 데이트를 했다고요? 예, 김선영 선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제 경기장에 나섰는데요. 네. 김선영 선수가 이 KGC 오세훈 선수하고 대학부터 절친인데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 오세훈 선수 응원을 나섰습니다. 귓속말을 나누거나 과자를 먹여주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애인을 숨겨야 미덕이었던 예전의 스포츠계와 달리 요즘 스타들은 공개 연애를 하면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 스포츠계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개 연애 참 좋아하는데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2승 2패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두 팀이죠. 오리온스와 모비스 시즌 5번째 대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요. 1, 2차전은 모비스가, 3, 4차전은 오리온스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요? 이 경기 굉장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먼저 홈팀 오리온스는 최근 7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허일영과 김강선의 합류로 가용 인원이 풍부해졌고요. 또 KT와 4대4 트레이드로 데려온 김도수 선수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징계를 마치고 라인업에 가세를 했습니다. 우승 후보 SK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풍부한 가용 인원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오리온스의 발전된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번 모비스전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리온스는 모비스, SK, LG 등 1위부터 3위 팀을 차례로 상대하게 됩니다. 이 오리온스는 현재 중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전력이 급상승하면서 우승 도전도 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상위권 3팀과의 대결을 통해서 오리온스의 우승 가능성을 미리 점쳐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모비스는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입니다.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경기 평균 실점이 69.4로 10팀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데요. 최근 군에서 제대한 성창용이 가세를 해서 팀이 조금 더 가용 인원이 늘어나서 안정등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비스는 6일 동부에게 패하는 등 경기력이 들쭉날쭉합니다. 최근 들어 용병들이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지 못하고 있고요.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경기 후반에 체력적으로 밀리면서 힘겨운 경기를 하는 장면이 자주 눈에 띕니다. 무릎 부상으로 동부전에 불참한 이대성이 오리온스전에 나설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최근 분위기는 오리온스가 앞서지만 경기에서는 모비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공격은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수비는 기복이 없습니다. 다양한 수비 전술을 준비하는 모비스가 오리온스의 강력한 공격력을 잠재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영석 기자가 모비스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오리온스 2표, 모비스 1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먼저 오리온스의 손을 들어준 이경재 기자. 제대에서 진짜 사나이가 된 허일영에 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연승명 받았습니다. 라는 군대식 한줄평을 주셨고요. 이원남 기자, 뉴 트리플 타워라며 오리온스의 고공농구의 위험을 치켜 세워줬습니다. 최영석 기자는 모비스의 수비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셨네요. 네, 이원만 기자가 오리온스의 고공농구를 언급해 주시면서 뉴 트리플 타워라는 말을 했거든요. 뉴 트리플 타워가 도대체 누군가요?
이 뉴 트리플 타워는 KT에서 오리온스로 이적돼 온 장재석, 리처드슨 그리고 기존의 최진수 선수를 합쳐서 한 말인데요. 네. 최근에 이 군에서 제대한 허일영 선수도 장신입니다. 그리고 김동욱, 김도수까지 이 190 넘는 선수들이 질비한데요. 평균 신장만 197cm라고 하는데 네. 오리온스의 명품 포드진 10개 구단 중에 최강이라도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통신업체의 라이벌전입니다. SK와 KT가 맞붙는데요. 1위 SK, 4위를 다투는 KT. 두 팀 모두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두 팀 만날 때마다 치열한 접전을 벌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포인트 가드들의 활약과 출전 여부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홈팀 SK는 김선영이 종아리 부상으로 6일 KC전에 결장했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KT전에 출전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SK는 주전 포인트 가드 김선영이 결장한 KC전에서 졌습니다. 반대로 보면 KT 입장에서는 전태풍의 활약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전태풍은 오리온스 시절에 SK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KT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뒤에는 SK전에서 썩 좋지 않았고 기복이 심한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전태풍이 살아나야 KT는 조성민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태풍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동료들의 찬스까지 살려준다면 KT가 대열을 낚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의 대결에서는 슈터의 대결도 볼만합니다. SK 변기훈과 KT 조성민은 3점슛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점슛 성공률은 조성민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지만 변기훈은 KT만 만나면 조성민 못지않은 슛 감각을 뽐내고 있습니다. 4라운드 맞대결에서 조성민은 3점슛 1개에도 림에 꽂지 못하고 단 5득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조성민은 1회 선수에 선정되는 등 상승세에 있고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 20점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경기에서는 홈팀 SK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듯한데요. SK는 홈에서 매우 강한 데다 김선영이 경기에 못 나설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선영이 돌아오면 가드진 운용이 원활해질 수 있어서 SK가 좀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네, SK와 KT의 대결,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죠. 이번에도 깨알같이 의견들이 나뉘었습니다. 이경재, 최영석 기자가 뜻을 같이 했는데요. 정규리그 1위가 우승 지름길, 안방에서 강한 SK 기사들이라면서 SK의 승리를 지지해 주셨네요. 이원만 기자, 어디서나 잘 터지는 조성민의 3점 슛을 믿고 KT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 6일 나란히 연패에서 탈출한 팀들의 대결입니다. KCC와 동부의 이야기인데요. KCC, SK를 상대로 4연패를, 동부, 모비스를 상대로 무려 14연패를 끊었어요.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번 경기 상대 전적에서는 KCC가 3승 1패로 우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동부의 전력 변화가 많기 때문인데요. 원정팀 동부부터 살펴보면 이충희 감독이 4진 4임에서 사령탑이 바뀌었고 군에서 제대한 윤호영 선수가 가세해서 수비가 한결 탄탄해졌습니다. 공격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장팀 포워드 윤호영 선수의 합류로 김주성과 함께 탄탄한 수비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모비스와의 경기에서도 수비력을 앞서서 3점 차로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홈팀 KCC는 외곽슛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6일 SK전처럼 초반부터 외곽슛이 잘 들어가는 날은 경기가 잘 풀립니다. 하지만 외곽슛이 침묵을 지키면 큰 점수차로 패하는 경기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타일러 윌커슨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도 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경희대 동기이고 또 이번 시즌의 신인으로 가세한 KCC의 김민구, 동부의 두경민의 맞대결입니다.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려워진 동부는 최근 두경민에게 많은 출전 시간을 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민구와 두경민이 코트에서 기량을 겨루는 장면을 오래 볼 수 있을 듯한데요. 김민구는 경기 평균 11.4점, 4.9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고 두경민은 경기 평균 8.9점, 1.5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록에서는 김민구가 앞서지만 두경민은 최근에 들어서야 출전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기록적인 부분의 비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두 선수가 벌이는 맞대결이 굉장히 흥미로울 듯합니다. 경기에서는 동부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KCC는 김주성, 윤호영을 막아낼 만한 장신 포워드들이 부족합니다. 동부가 14연패를 끊어내면서 윤호영 합류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동부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최용석 기자는 동부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3세판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3세판에서는 동부의 우세가 강세인데요. 먼저 이경재 기자가 연패 탈출로 분위기 업이라는 말로 최영석 기자 드디어 빛나는 윤호영 효과라며 동부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동부 연패는 끊었지만 위기는 여전하다라며 정반대의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미리 보는 주말 프로농구죠. 3인의 프리뷰 농구 3세판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최영석 기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사이트 예상 알아보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대 아스널의 경기 예상을 보겠습니다. 리버풀은 홈에서 10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10승 가운데 8승이 리그 중하위 팀을 상대로 거둔 것이다. 리버풀은 상위 4개 팀과는 3번 경기했고 3번 다 원정이긴 했지만 모두 패했다며 원정팀 아스널이 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우샘프턴 대 스토크시티의 경기 예상입니다. 스토크시티 마크 휴즈 감독은 12번의 원정 경기에서 7번이나 득점하지 못했다. 최근 3경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난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이기며 4기가 올라있기는 하다. 사우샘프턴은 아직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홈에서 패한 적이 없다. 5승 2무를 거두고 있고 그 가운데 5경기는 무실점 경기를 했다며 홈팀 사우샘프턴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썬더랜드 대 헐시티의 경기 예상입니다.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이끄는 헐시티는 더 이상의 추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경기 승리가 절실하다. 그러나 상승세의 썬더랜드를 상대로 승점 1점이라도 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썬더랜드는 라이벌 뉴캐슬을 이기면서 자신감으로 가득하다며 썬더랜드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전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첫 금메달 사냥꾼으로 이승훈 선수가 나서게 되는데요. 이승훈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심석희 선수가 또 11일엔 이상화 선수, 20일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역사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물론 금빛 레이스를 펼쳐주길 바라지만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 선수들 건강히 경기 즐기고 돌아오길 더욱더 응원하겠습니다. 71명의 우리 선수들 모두 힘내세요. 스포츠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